자, 뉴욕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맨해튼 나우 시간이고요. 맨해튼 현지에 있는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항공업계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거의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인들 가운데 비행기를 이용해서 휴가를 갈 계획, 이런 계획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이런 급락세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가파르고 폭도 깊은데요. 2008년 이 위기 때 급락했던 이 추세가 회복되는데 수년이 밀렸던 것을 고려하면 현재 폭락된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는데 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미 항공업계는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자구 노력을 진행 중인데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직원의 반을 감축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미 연방노동법에 따르면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60일 전에 사전 공지 의무가 있는데요. 최근 유나이티드는 직원 3만 6천 명에게 이와 같은 사전 공지를 발송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주에도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현재 항공 수요를 감안하면 약 2만 명 이상의 직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금 언제든 미 항공업계에서는 대량 해고가 진행될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메리칸이나 프론티어, 그다음에 하와이안 에어라인 등 미국 5개 항공사들은 지난번에 연방정부로부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금으로 최대 250억 불의 긴급 대출을 지원받았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미국 메이저 항공사들은 직원 임금 보전을 위해서 역시 250만 불의 지원을 아울러서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직원 임금 보전 프로그램이 9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후에 급격한 직원 해고가 뒤따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아울러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줄어든 항공 수요에 따라서 대형 항공기에 대한 수요는 중소형 항공기 수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저도 뉴욕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할 때 A380 많이 타고 다녔었는데요. 대형 항공기 엔진을 주로 만드는 롤스로이스는 이 대형 항공기 엔진에 대한 수요 감소로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이 2027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는 예상을 최근에 내놓았습니다. 또 보잉하고 에어버스 등 항공기 제작 업체들 역시 이 줄어드는 항공 수요에 따라서 대형 기종에 대한 주문이 현재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형 기종 생산 라인을 줄이고 중소형 기종의 생산으로 전환하는 등 향후 항공기 수요 변화에 대응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해고되더라도 제가 A380 다시 탈 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전문가님, 정부 지원을 받게 됐을 때, 이제 기업별로 정부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받게 됐을 때 지원금을 받으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고, 그게 9월 말이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원금을 받는 동안에는 해고를 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9월 말까지 진행되고 10월부터는 추가적인 의회에서 자금 지원 의결이 따르지 않는다면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해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10월부터 고용 시장이 다시 나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3만 6천 명, 2만 명 이렇게 수만 명 단위로 지금 해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게 풀리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맨해튼 현지 분위기도 한번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에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 봉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뉴욕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남부지방하고 캘리포니아는 다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죠. 어제 저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그쪽 사정을 좀 물어봤었는데요.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쓰지 않고 다니고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독립기념일 연휴에는 해변도 모두 다 닫고 사람들의 모임을 많이 방지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지고 있어서 큰 걱정일거리입니다. 뉴욕은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모두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고요. 지금 3차 경제재개가 진행돼서 더욱 활기찬 모습을 보여가고 있어서 더욱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맨하튼 5번가에 있는 트럼프 타워 앞에 그 도로 위에 Black Lives Matter라는 글자를 새기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워싱턴 DC의 시장이 백악관으로 통하는 도로에 페인트로, 노란색 페인트로 Black Lives Matter를 새긴 이후에 두 번째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이 타워, 사실 뉴욕에 거주할 때 여기 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죠. 바로 이 건물 앞에다 이런 글자를 새기는 거라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활동을 맹비난하는 트윗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호모 주지사와 드 블라디오 뉴욕 시장과 이와 관련해서 서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계열의 각 지자체 단체장 간의 이 갈등, 여러 가지 국내 이슈를 둘러싼 갈등이 잘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맨해튼 현지에서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더 많은 내용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